요즘에 양도세 폭탄에 두 가지 이슈가 있죠. 6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포인트 증가. 그 다음에 송모 의원님과 김모 의원님이 여러가지 완화해주면서 딱 하나 강화한 게 장특공제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양도세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진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도 반응은 싸늘하다. 싸늘할 수밖에 없죠. 막 위헌 이야기도 나오고 뭐 부자 감세 뭐 여러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수 진영도 진보 진영도 전문가 진영도 모두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싸늘하냐. 일단은 양도세 폭탄 문제가 나오고 있죠. 내 집 팔아서 내 집을 다시 못 산다, 이사 원하는 1주택자에게 부담되는 양도세,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맨날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한 A씨 하면서 지금 집을 팔고 세금을 내면 똑같은 집도 살 수가 없어요. 경기도 어디? 항상 경기도의 A씨. 빠져나갈 길은 잘 만들어놓죠. 진짜 이런 사람 있으면은 인터뷰를 따놓든가. 없어요, 저런 사람. 지들이 징징대는 여론을 만들려고 저런 걸 쓰고 있는 거다. 양도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강화한 것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5억에 산 집을 10억에 팔 경우 차익은 5억인데 10억원 중 9억원까지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5억원의 10%, 즉 5천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2년 이상 거주하면은 무슨 혜택을 준다? 9억이야? 양도세? 비과세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9억을 12억으로 바꾸자. 요걸 하고 싶으니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억짜리. 근데 다 떼고 하면은 부과되는 세금은 1200만원. 이것 때문에 집을 다시 못 산다고요? 1200만원이 없어서? 요런 이야기 나오죠. 이제는 장특공제를 바꾼다니까 특별공제율을 50%로 낮출 경우에 남는 돈으로 취득세와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 등을 빼고 나면 서울 중위권 아파트도 구입하지 못한다. 91년도 2억원 내외였는데 20억대 중후반까지 20억원 이상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무슨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본인은 넓은 아파트에 전세 살고 갭투기 해도 10년 보유만 하면 40%인데 누군 좁은 집에서 30년 실거주해도 50%밖에 공제받지. 이건 뭔 개소리야. 특별공제율이 80%에서 50%로 낮추는데 이 80%가 40, 40이죠. 그러면은 보유 10년은 그대로 두고 거주에서 10%로 바꿀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꾼다고 발표가 났어요? 어디서 사기질이야. 자, 반대로 시민단체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종부세 양도세 완화는 부자 감세다. 이쪽에서도 반대하고 저쪽에서도 반대한다, 이런 짓거리를 왜 해요? 종부세는 상위 2%니 뭐니 하면서.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각종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민주당의 결정은 투기를 부추긴다. 이거 저희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양도세 보유세는 절대 약화시키면 안 된다. 취득세까지. 요 3세금이 약화되는 순간 투기가 몰려드는 거고, 요 3가지 세금이 강화되면은 투기 수요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들한테 팔려고 개난리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월 이후에 어떻게 돼요? 거래량 막 늘어나면서 거래량 폭증할 거라고 하더니 거래량 막 폭증하고 있어요? 자, 요들이 이야기하는 그 중에서 양도세 이야기만 보면 뭐예요?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다. 즉 12억까지는 2년 거주하면은 양도세를 걷지 않는다. 근데 서울 뭐 중위 가격이 10억까지 올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12억까지 올려줬다. 그런데 12억보다 더 비싼 고가는 부자들이니까 세금 좀 내라. 아니면 이사 안 가면 되잖냐. 그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좋은 지역 아니에요? 좋은 지역에서 차익 남기고 이사 가려고 그걸 못해요.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 80%도 다 깎는 거 아니고 뭐예요? 5억원부터 차등 적용이죠. 차등 적용으로 들어간다. 보유해서 까잖아요. 다 거주해서 까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올리고 난리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느냐. 특별공제 딱 채운 10년 전 기준으로 9억 매입했고 현재 20억이에요. 그럼 양도 차익은 11억이죠. 그래서 10년 전 1월 1일로 계산하고 당시에 한 9억 정도 했으니까 6월 23일날 매도한다고 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1억이죠. 그랬을 때 취득가액 9억, 양도가액 20억 해서 양도 차익이 11억인데 보유기간 길죠? 그 다음에 거주기간 10년 그대로 거주로 넣었습니다. 10년까지니까. 그랬을 때 과세 대상, 양도 차익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나니까 얼마 나와요? 2,900만원. 11억 중에서 2,900만원 나온다고 양도세 폭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폭탄 맞아요? 그러니까 막상 계산해서 올려주는 데 없다. 말로만 폭탄이네 내 집 못 사요 이런 이야기만 하지 계산해보면 저렇게 나온다.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제공되고 있는 양도세 계산기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2,900만원 양도세 폭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 인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종부세, 양도세 완화, 대선 고려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지금 보수도 반대해, 진보도 반대해, 전문가 단체도 반대해. 큰 표 차이로 지고 대선을 이길 수 있냐는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진 거예요? 완화책을 안 써준 게 아니라 완화책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진 거죠. 아니, 오세훈 시장이랑 박영선 후보를 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그냥 당론대로 했어요. 재건축 완화하고 이거 저거 완화할 것이다. 그 당을 찍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박영선 후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정부랑 완전히 반대되는 논으로 갔죠. 또 눈치는 보니까 이것만큼 세게는 못하고 이거보다 약한 걸로 똑같이 갔다. 그러니까 개참패한 거잖아요.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왜 저거를 완화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냐고. 당시 무슨 얘기를 했었냐. 강남 재개발 재건축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생각이다. 똑같은 얘기한 거죠. 민간 공공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10% 넘지 않도록 하겠다. 완화하겠다. 종부세 완화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10억짜리가 20억 돼서 지금 양도세가 얼마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주택 투기꾼들이 막 10억 20억짜리 막 사요? 아니에요. 대부분 9억 이하 6억 이하 3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것들 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지 서민 주거가 안정이 되는데 요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돼버렸죠. 모든 구에서 다 졌다. 왜? 여기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와서 말을 뒤집고 잘못됐어요 완화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지를 하겠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재참패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첩자예요? 스파이예요? 양도세 장특공제 하니까 매물 잠김 심화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라 그래요? 1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그럴까요? 자 봅시다. 극단적인 사례들만 들고 있죠. 양도차익 10억 원, 양도세는 8억 2,500만원 하면서 차라리 중요한다.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억 차익 이상 보는 게 얼마나 되는데요? 중위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이거 언제로 계산했냐? 17년 5월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때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양도차익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얼마나요? 이거 KB 중위가격 기준입니다. 진짜 이만큼 오른 건 아니에요. KB 중위가격 기준은 재건축 지어가지고 신축된다든가 혹은 20 몇 년 된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 되면서 가격 오른다든가 이런 것도 반영이 돼서 줄 세워놓고 가운데 찍은 거기 때문에 상생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랬을 때 양도 차익은 5억인데 수익은 1억 4,800만 원이다. 10억인데 1억 7,500인데 5억이면은 1억 4,800이네. 집값 더 오른다고 5억에서 10억까지 오른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5억에서 10억까지 오르는 거 진짜 힘들어가지고 종부세 엄청 나오죠. 3주택이면 종부세 계속 내고 했는데 막상 5억에서 10억 올라봤자 버는 돈은 거기서 거기죠. 안 내놓는다고요? 자 좀 더 앞으로 가봅시다. 서울 중위가격 19년 6월에는 중위가격이 8억 1,29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21년 5월 기준으로 11억 2,375만원. 이거 가격은 똑같죠? 자 그럼 3주택 기준으로 양도세가 얼마나 붙느냐? 양도소득세율 40%. 그랬을 때 양도세율이 확 줄죠? 왜? 양도차익이 확 줄었으니까. 자 그럼 어때요? 3주택 기준으로 요거 내고 나면 차익에서 빼고 났더니 수익이 2억이네? 가격을 깎아주면 깎아줄수록 수익이 늘어나네요? 그럼 깎아서 팔아야죠. 지금 양도세 너무 많이 낸다. 낮춰서 팔면 되잖아요. 낮춰서 팔면 수익 늘어나는구만. 계산해가지고 잘 낮춰서 팔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아직도 양도세 폭탄이니 뭐니 3억에서 2억 벌 수도 있어요. 10억에서 2억 벌 수도 있는 거고 답이 다 보이죠. 결론 다주택 양도세 강화 때문에 매물 안 내놓는다 하는데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진짜 폭등했다는 뭐 그 기간 늘 말하죠. 17년 문 대통령 당선돼서 폭등했다. 그 기간으로 데이터 내더라도 중위가격으로 하더라도 양도세는 확 줄어들고 버는 돈은 비슷하죠. 지금 당장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추가로 그러면서 보유세까지 더 내니까 지금 근데 양도세 계산한 거 다 떼고 계산한 거예요. 소요 비용 그런 거 다 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최대로 했을 때 저 정도다. 자 거기다가 지금 장특공제 때문에 집 못 사요. 장특공제 그 비율대로 계산해 봤는데 집 못 사요? 30년 산 사람이 지금 와서 이사가서 딴 데 산다고요? 음마 팔리지도 않는데? 2억 주고 사가지고 30년 살던 사람이 안전진단 통과해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데 지금 팔아서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양도세가 너무 비싸다. 이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양도세 강화되면 집값 올라갔습니다. MB정부 때 제대로 나왔어요. 왜? 투기 수요들이 다시 몰려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